네, 저는 현재 센스 오브 에스테틱이라는 매거진을 운영하고 있는 문서연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일단 연락을 받았을 때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랐었는데 인터뷰 제안을 수락한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학교에서 팀플로 이제 작가님, 실제 사진 작가님 인터뷰를 제가 인터뷰어로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작가님하고 정말 오전 11시 반에 시작했는데 오후 5시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되게 뜻깊은 경험이었어가지고 이번에 뭔가 제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드릴 수 있으면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수락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 네. 일단 저는 예전부터 인스타를 막 하면은 이런 인스타 매거진들이 뜨는 게 되게 신기하고 뭔가 이렇게 자기의 취향을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뭔가 사람들한테 공유를 할 수가 있구나. 근데 이게 또 뭔가 사람들한테 먹히는구나 라는 거를 알았을 때 되게 아, 저도 진짜 해보고 싶다. 나도 뭔가 다양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데 소개하면 재밌을 것 같다. 라는 생각만 이제 막연하게 했었었는데 근데 제가 딱 회사에 조금 일을 하고 복교를 했었었거든요. 이제 다시 또 취업을 할 건지 아니면 대학교를 갈 건지 이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좀 내려놓고 학교에, 고등학교에 그냥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기 동안 뭔가 회사에서 하는 일은 제가 어쨌든 주체가 되어서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좀 고객의 니즈를 계속 파악해서 뭔가 작업물을 만들어야 되고 제안을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좀 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커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때 수업도 안 하고 학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 뭔가 예전에 속으로 생각만 했던 매거진을 시작해 봐야겠다 하고 이제 또 디자인도 할 줄 아니까 그래서 매거진을 그냥 냅다 시작해보게 됐고 그리고 센스 오브 에스테틱이라는 이름은 사실 제가 예전에 학교 수업을 할 때 영어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약간 미학 관련된 주제로 발표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제가 발표를 한 걸 보고 계속 센스 오브 에스테틱이라는 이름을 저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되게 입에 착착 감긴다고. 그래서 아, 뭔가 이런 이름을 사용해서 하면은 뭔가 사람들이 봤을 때도 되게 오, 뭔가 신선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름을 짓고 매거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단은 가장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주제로 잡은 것 같아요. 난 뭔가 사실 요즘 사회가 특히나 좀 낭만이나 사랑, 예술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렇게 형성이 된 것 같은데 저는 뭔가 좀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취향을 찾기 위해서 낭비하는 시간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있어서 사는 데 있어서 무조건 생산적인 일만 하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사랑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다라고 아직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좀 요즘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이런 것들의 가치를 좀 되새겨주고 싶어서 이런 키워드를 잡고 개정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 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약간 어렸을 때부터 제가 뭐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했고 약간 음악 하는 것도 좋아했고 그랬어서 그냥 뭔가 다른 친구들이 입시 미술 하거나 뭔가 입시로 학원 많이 다닐 때 저는 그냥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고 또 그냥 혼자서 그냥 유화 사가지고 그림 그리고 이랬던 기억이 많거든요. 그래서 또 마이스터 고등학교 다닐 때도 주변 친구들이 어쨌든 다 자기 가치관이 되게 확실한 친구들이 많았고 또 나는 이 길로 좀 다른 공부를 하는 대신 이 길을 가기 위한 좀 그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부들을 해야겠다라는 친구들이 많았어서 이런 주위 환경들 속에서 계속 지내오면서
뭔가 그냥 무작정 세상 사람들이, 이게 중요해 하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사실은 본질이 아니라 뭔가 제 마음의 내면 소리를 계속 듣고 무얼 할 때 내가 가장 행복하고 또 살아있음을 느끼나? 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환경이 아무래도 그 낭만, 사랑, 예술이라는 키워드를 말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책을 정말 안 읽는 사람이었는데요. 계속 만화책만 보고 거기 있는 그림 따라 그리고 그랬었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코로나가 터졌는데 정말 학교도 안 나가고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인문서 같은 책들을 읽었었는데 처음 뭔가 되게 두꺼웠거든요. 한 500페이지 됐는데 되게 재미없어 보였는데 막상 읽으니까 되게 재밌다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인문학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이 살아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크게 깨달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좀 다양한 분야 책들을 좀 많이 읽어봐야겠다라는 걸 느꼈고 오늘 뭔가 그림이나 음악보다는 진짜 독서를 좀 많이 한 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원래 막 글도 잘 안 쓰고 그냥 책을 안 좋아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계속 지금까지 읽고 있는 게 아무래도 그런 좀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래서 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예전부터 꿈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요즘 다시 느끼는 거는 제가 이제 또 원래는 계속 디자인을 하다가 이제 순수 예술 쪽 분야로 넘어오게 된 거다 보니까 뭔가 꿈이라는 게 뭔가 명확하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을 요즘 해요. 왜냐면은 이게 어떤 직업을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뭔가 어떤 직업보다는 그냥 현재에 내가 계속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싶다라는 게 커가지고 그리고 저는 좀 한 분야에 집중을 올인해서 하지 못하는 스타일이어서 이제 약간 저는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은 좀 다양한 장르를 지금 뭔가 어릴 때 많이 경험을 해보고 이걸 융합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게 제 꿈에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막 거창하게 이런 걸 남기고 싶어 보다는 좀 사람들이 어쨌든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좀 냉소적이지 않게 좀 생각을 하면서 연대하면서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좀 어쨌든 낭만, 사랑, 예술이라는 이런 키워드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 사람들이 되게 막 회사에서 막 지치고 좀 사회에 이리저리 치고 하다 보면은 되게 냉소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모든 일 하나하나에 회의적으로 반응하는 때가 많은데 저도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어쨌든 제가 지금 사람들께 뭔가 매거진이라든지 예술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런 계속 말하고 있는 것들이 뭔가 이런 회의적이고 냉소적으로 삶을 바라보는 태도를 그래도 조금은 완화시켜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또 막 사람들 음악에 열광하고 콘서트를 가는 이유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거창한 이유보다는 그런 태도를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취미가 정말 많아가지고 쉴 때 그냥 강아지랑 산책하기도 하고 그림은 요즘 잘 안 그리긴 하는데 예전에는 그림을 많이 그렸었고 쉴 때는 주로 이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랑 정말 얘기를 많이 하면서 보내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제가 애니메이션을 다루는 매거진을 하다 보니까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뭔가 제
제가 평소에 좋아했던 취향이 아니더라도 한번 봐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크게 한 가지를 꼽자면은 저는 일단 어렸을 때도 꿈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제일 컸던 게 약간 화가나 뭔가 가수 약간 이런 쪽이었는데 진짜 막연하고 되게 추상적인 예술 분야에서 뭔가 이런 꿈을 이루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가 보고 사실 디자인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도 이제 부모님이 순수 예술은 정말 힘들다. 이게 어떻게 돈을 벌 수도 잘 못 벌고 좀 너무 길이 추상적이다 보니까 뭔가 부모님들이 해줄 조언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디자인과를 가보는 거 어떻겠니 해서 가게 된 거였는데 또 막상 디자인을 해보니까 이게 정말 뭔가 머리로는 이 길이 좀 더 안전하고 괜찮은 길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도 너무 그걸 계속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되게 지치더라고요.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일도 사실 아닌데 이걸 위해서 계속 하루에 거의 절반 이상을 쓰고 공부를 한다는 게 좀 지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상 회사 준비도 되게 열심히 해서 맨날 잠도 못 자고 포트폴리오 만들어 가면서 취업을 했는데 또 회사에 가보니까 제가 브랜드 디자이너 BX 직무로 취업을 했었는데 막상 가서 일을 해보니까 그 직무가 아닌 거예요. 되게 코딩을 더 많이 하는 직무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막상 이 되게 디자인 분야에서도 뭔가 내가 그래픽을 좋아해서 그래픽 쪽에 취업을 했는데 또 가보면은 이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 하는 일이. 그래가지고 뭔가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사이에서 굉장히 괴리가 컸었던 것 같은데 그런 괴리를 계속 느끼다 보니 저는 그냥 좀 돈 못 벌더라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라는 생각이 크게 들었고 뭔가 이렇게 결정을 그냥 해보니까 생각보다 별게 아닌 거예요. 뭔가 이렇게 진로를 틀거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괴리들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그냥 과감하게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디자인에 관련된 얘기인데 학교에 다닐 때 이제 거의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랑 되게 유사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또 그에 따른 피드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한 디자인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래픽 디자인 분야였는데 제가 뭔가 표현하고 싶은 그런 디자인이 있었는데 또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면은 정말 그냥 너가 하고 싶은 거를 그냥 쏟아대는 거지. 이거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공감도 할 수 없고, 좀 별로다. 그냥 별로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말을 듣고 되게 어린 마음에 되게 상처가 컸어서 계속 뭔가 이런 게 디자인이라면 안 해야겠다라는 싶은 생각이 계속 들 정도로 뭔가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그냥 표현하면 되지 왜 이거를 사람들이 공감을 느끼게 해야 되고 좀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요즘 다시 느끼는 거는 공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은 그건 사실 그냥 어떤 말도 아니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처음에 현타를 느꼈다가 지금 조금 수용을 해가지고 뭔가 그래도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서 그땐 되게 이런 거에 의기소침해 있었었는데 요즘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생각으로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디자인을 너무너무 하기가 싫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디자인을 그래도 공부를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되게 그냥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툴과 디자인 감각이 있는 것으로서 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생각이 바뀐 것 같습니다. 되게 조그만 부분인데, 제가 책을 읽으면은 꼭 독서 노트를 쓰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필사를 해놓는 게 되게 기특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책을 읽고 그냥 감상을 쓰면은 어쨌든 뭔가 일기처럼 다음에 봤을 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지, 맞아 하면서 뭔가 추억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필사를 해놓으면은 약간 뭔가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도 되게 그때는 약간 이런 마음으로 필사를 했었는데 지금 다시 봐서 그 문구를 보니까 또 생각이 달라져 있다라는 거를 되게 잘 느끼게 해줘가지고 그래서 필사를 하면 그리고 예쁘게 막 글씨체를 쓰다 보면 되게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필사하는 습관이 되게 스스로도 기특하게 되는 습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기록은 진짜 저를 약간 조각조각 떼어내서 볼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기록을 하다 보면은 뭐 일기가 됐건 블로그가 됐건 또 제가 예전에 브런치라는 사이트에 또 글을 잠시 연재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진짜 시간이 지났을 때 보면은 이제 정말 다른 사람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 한 명이 김영하 작가께서 한 말씀이 뭔가 이렇게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큰 과제는 이렇게 여러 개로 나뉜 내 자아를 통합하는 일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말에 되게 저도 공감을 하고 이렇게 조각조각 기록을 해놓은 거를 나중에 다시 봤을 때 그땐 뭔가 이런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가치관을 가진 되게 다른 사람 같다. 근데 어쨌든 그 모습까지도 나고 그래서 점점 사람이 성장을 하게 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록은 되게 다른 자아들을 통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결단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아무리 부모님이 뭐 이게 좋대, 이걸 해봐라, 뭐 친구들이 저걸 하니까 나도 계속 그냥 일을 해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는 딱 뭔가 고민되거나 뭘 선택해야 되지? 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는 그냥 이제 뒷감당은 좀 나중에 하고 그냥 일단 좀 선택을 해보는 게, 결정을 해보는 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내가 책임져야 될 상황이고 뭐 안 돼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좋아도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거를 고민하거나 결정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냥 남들의 말을 50%만 듣도록 노력하고 제 이야기는 거의 200%로 들어보자라는 생각으로 그런 걸 결정을 해야 될 때 임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제가 현대미술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디자인은 어쨌든 시각적인 게 굉장히 큰 거의 100%에서 거의 90%가 시각적인 거라고 저는 그래도 생각하기 때문에 플러스 기능적인 거. 근데 이제 현대미술은 개념을 뭔가 작가라든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개념을 시각적인 거에 더해서 더 많이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순수 예술이라는 분야가. 그래서 저는 뭔가 영화나 뭐 드라마나 그런 그림보다 이제 현대미술이 지금 현대사회에 크게 주목을 받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뭔가 생각을 했던 개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어떤 철학적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다 되게 사람들에게 하여금 깊은 생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되게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는 분야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하셨던 질문 중에 약간 스스로 기특하다라고 생각한 적이 언제냐라고 질문해 주셨었는데 약간 제가 좀 말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간단한 건데 뭔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뭔가 우울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것들 중 하나가 패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전방형 미소녀라는 가사 아세요? 거기에 약간 내가 운명 따위는 태어난 날보다 내가 오늘 고른 옷으로 정해진다 라는 이런 가사가 있는데 저는 그 가사를 보고 되게 공감을 많이 받았던 게 뭔가 이런 사소하게 옷 입는 거 하나 바, 바꾼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뭔가 내 기분이 달라질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그렇게 되게 고심해서 입은 옷을 고르고 입고 나가면은 오늘 하루가 되게 밝아진 것 같고 뭔가 일들이 잘 풀릴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 친구 중에 해준 말이 제 친구가 자기가 회사에 갈 때 막 너무 우울한 날이 있으면은 무조건 엄청 예쁜 양말을 신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되게 신기해가지고 그렇게 뭔가 사소한 거 하나 내가 직접 통제를 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서 이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 삶을 다채로운 물감으로 여러 색깔들로 물들여가고 싶은 문서연이라고 합니다.